자, 개념센 90페이지부터 질문해 봅시다. 자, 90페이지 유제 24-1번은 없어? 넘어가도 돼? 91페이지 여기 계산이 잘 안 돼요 하는 거 25-2번? 요거? 자, x 두 실수 xy에 대하여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구하여라.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자, 봐봐. 요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y 플러스에 x 플러스 y의 i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4가 됐어. 그렇단 얘기는 제곱했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전개해볼까? 자, x-y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y x 플러스 y의 i 마이너스의 x 플러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야. 자,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배의 x제곱 y제곱의 i가 될 거고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x제곱 y제곱은 우리 실수 부분에서는 사라질 거고 쟤네 우리 더하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xy 플러스 2배의 x제곱 y제곱의 i는 마이너스 4가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x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우리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0이야. 그지? 92페이지는 26-1번 2번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되지? 자, 1번 2번 자, 1번부터 우리 이거 차근차근 똑같아. 우리 뭐 이런 거 있었지? 예를 들어서 뭐 x는 우리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뭐 어떤 식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 루트가 없는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다 해놓고 양변 제곱해서 막 정리해줬잖아, 그지? 얘도 똑같아. 여기 루트와 저 허수단위 i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할 건데, 자, 그럼 양변에 자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있어. 양변에 뭘 곱해? 먼저 2를 곱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1이 넘어왔어.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해줘. 그럼 마이너스 3이 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제곱을 해줘. 4x 제곱 마이너스 4x 얘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항했어.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냥 넘어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보통은 이렇게는 안 쓰고 플러스 1은 0이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리 어떻게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야. 자, 2x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2x가 뭐야?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3i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i로 정리가 된다. 얘가 여기서, 그지? 이거 도희가 질문한 거였나? 아니야? 누가 나림이가 질문? 2x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한 거야? 응. 2번은 뭐 해줘야 돼 먼저? 실수화 먼저 해줘야겠지, 그지? 자, 2번을 해도 돼? 자, 2번 뭐라 그랬어? x는 2 플러스 i분의 10인데 그러면 우리 x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분의 10,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 x는 분모가 뭐가 돼? 5분의 10배의 2 마이너스 i가 되니까 4 마이너스 2i가 됐어. 그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4 넘어와.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i. 자, 제곱을 했어. x 제곱 그냥 바로 써줄게. 칸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4가 됐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은 0이 돼. 그래서 문제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0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눠준다. 원래는 보통은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해. 그래서 목 나머지 해갖고 나머지에다가 x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왜? 얘가 0이 돼버리니까 x에다가 이 값 대입하면, 그치? 근데 얘는 우리가 간단해. x제곱 마이너스 8x?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그 얘가 20x 하면은 0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 따라서 우리 준식이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20x 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변형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거를 x로 묶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x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 곱하기 0 마이너스에 우리 x가 뭐였냐면 4 마이너스 2i였어. 그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야. 도희 노트 어쩌고 빨리 써. 어이씨. 도희 다음부터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알았어? 없어? 됐어? 자, 여기 체크는 괜찮을 것 같고 94페이지에서 넌 괜찮아? 96페이지에서는 이제 괜찮아? 97페이지는 불안하게 질문들이 없지. 30페이지 아니 98페이지에서는 99는 이건 뭐 101페이지는 이거 계산하는 거 숫자 계산하는 거. 자, 연수 문제
102페이지 6번 또 4번 또 3번 또 5번? 5번? 그래. 자, 3번부터 봐보자. 만족시키는 양수 xy에 대하여. 그럼 우리 어떻게 정리해야지. 우리 실수 부분이 뭐니? 실수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가 실수 부분이 될 거고, 우리 허수 부분이 뭐가 되겠어? 여기 xy 두 번 나오니까 2xy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i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돼야 되고 2xy 마이너스 4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xy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지.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그럼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니까 뭐냐? 5 더하기 4에서 9네.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야? 유주야 얼마야? 제곱한 게 9니까 3이요. 마이너스 3 안 돼? 돼? 그럼 다 뿔면 3이야? 안 돼. 왜 안 돼? 그래, 양수 xy. 그지? 요렇게. 자, 4번은 우리 아까 유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x가 뭐야? 유리화하면 자, 2분의 3배의 1-i야. 자, 양변에 2 곱하고 3 넘어오고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전개 4x제곱 마이너스 2는 4, 4, 3, 12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넘으면 플러스 18은 0.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2로 약분할 필요도 없었구나. 슉슉슉슉.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플러스 20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준다고. 홀수인 자연수에 대하여 쟤를 간단히 하라고 먼저 1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실수화해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는 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돼버려? 맞지? 그럼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i가 돼버린다. i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2n 플러스 1제곱이란 것은 i의 2n 플러스 1제곱인 거거든? 그러면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우리 어떻게 되겠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3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걸 서로 분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n이 2k일 때 n이 2k일 때 그러면은 i의 4k 플러스 1제곱이 돼서 얘는 i가 돼버려. 물론 여기선 단 k는 1, 2, 3 점점점 가는 정수요라고 해야 돼. 그지? 두 번째 n이 2k 플러스 1일 때 물론 여기서는 0부터 간다. 왜냐하면 0이 들어가야지 n이 1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1부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 근데 그게 조금 더 불편할 거라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i의 우리 2n 플러스 1제곱이 뭐가 되냐면 i의 4k 플러스 3제곱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n이 짝수면 i가 나오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된다. 홀수인 자연수 n이라 그랬구나. 에이, 그럼 마이너스 i야. 에이, 요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해버렸네. 자, n이 홀수라 그랬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잘못 읽었네. 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안 알려주면 이렇게 해서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 n이 홀수라 그랬어. 그럼 요거 두 번째 것만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i야, 답이. 문제에서 n이 홀수인 자연수 n에 대하여라 그랬어. 준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이거 6번은 얘가 어떻게 되냐고? 이거 4개 끊으면 얼마 된다 그랬니? 0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니? 자,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을 해보면, 자, 물론 실수화를 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간단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i분의 1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반복이 되지, 그지?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개씩 끊어가서 0이 몇 번 나올 거냐면 7번 나올 거고 i의 29제곱분의 1 더하기 i의 30제곱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i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근데 i분의 1 우리 실수화 해주면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돼버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라서 a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103페이지에서는) 여기서는 8번이랑 8번이요? 자, 8번. 우리 두 복소수 Z1, Z2에 대하여 Z1바 마이너스 Z2바는 2 플러스 i, Z1바 Z2바를 곱한 거는 5 마이너스 2i.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럼 봐봐. 우리 켤레복소수 성질 때문에 Z1바 마이너스 Z2바는 2 플러스 i라고 그랬는데 이게 Z1 마이너스 Z2의 바랑도 같은 걸 알겠어? 그럼 우리 Z1 마이너스 Z2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2 마이너스 i가 돼야 돼. 자, 그리고 Z1 바 곱하기 Z2 바가 5 마이너스 2i라 그랬는데 이건 Z1 곱하기 Z2의 바랑도 같은 거지, 그지? 그럼 Z1 곱하기 Z2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5 플러스 2i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다 했어.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Z1 마이너스 2, Z2 플러스 2야, 그지? 1000개. 그러니까 Z1 곱하기 Z2. 자, 이렇게 곱하니까 2배의 마이너스 2배의 그러니까 플러스 2배의 Z1 마이너스 Z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 5 플러스 2i 2배의 뭐였지?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 전기에서 계산하면 5 나오네, 5. 그지? 이렇게 한 거야. 켤레복소수 성질 써서. (90, 11은) 괜찮아? (104페이지는) 12, 14 또
16번도요. 또? 어? 13번 15번. 자, 보자. 자, 복소수 z가 3개짜리 제곱,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z제곱이 음의 실수라가 돼야 된다. 그럼 z는 뭐라고? 순허수가 된다고. 순허수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어. 뭐 저거 전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z는 전개하면 뭐가 되니?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2bc 마이너스 4i 플러스 2ca 그러니까 4ni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수 부분을 정리를 했더니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우리 허수 부분은 4n 마이너스 4의 i가 될 거야. i가 왜 이렇게 써지냐? 얘가 뭐가 되라고? 순허수가 되라고. 그러고 봤더니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되고 4n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여기를 1번, 2번 할까? 그럼 우리 1번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또는 n은 3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2번에서 봤더니 n은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따라서 n은 뭐야? 3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13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연산 베타 이걸 새로운 연산을 알파와 베타의 동그라미라는 연산을 요렇게 정의를 해줬어. 이거 왜 둘이 더하고 곱한 걸 또 더하고 그러면 자 1 플러스 2i 동그라미에 a 플러스 bi를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리 뭐라고? 더하고 곱하라고 1 플러스 2i 더하기 a 플러스 bi 더하기 1 플러스 2i a 플러스 bi를 곱하면 돼. 그러면 쟤를 전개하겠네. 자 일단 1 플러스 2i 더하기 먼저 정리해 놓을까? 자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2의 i 더하기 전개 a bi 플러스 2ai 자 2a 플러스 b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됐어. 자 마저 정리 실수 부분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네. 허수 부분은 2a 플러스 2b 플러스 2의 i가 될 거야. 얘가 0이 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고 2a 플러스 2b 플러스 2도 0이 돼야 돼. 연립방정식 풀어내니까 이렇게 해서 뺐어. 더했어.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거고 빼면 어떻게 되냐? 아래에서 위에 빼면 아래에서 위에 빼면 4b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그래서 곱하라고. 따라서 a, b는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14번은) 뭐야? fn이 i 플러스 i분의 i n제곱일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적었지? 됐지? 자 먼저 fn을 구하자. fn이 뭐야? 간단히 하자. fn은 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분의 i n제곱의 1 마이너스 i가 돼.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i n제곱 1 마이너스 i가 된다. 이게 사라져.
요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기억은 F1 곱하기 F2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 2분의 아니다 틀렸다. 틀렸지? 자 2분의 I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뭐가 나오니? 자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를 하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2I가 되거든?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I 곱하기 마이너스 2I 잠깐만 플러스 2I가 되지? 2가 아니고 4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얘는 참이야. 그럼 니은은 F의 100-2K라는 것은 자 2분의 I의 100-2K 제곱의 1-I인데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편한데 K는 1, 2, 3, 4 49까지 된다고? 어떻게 설명해 줄까? 자, F의 100 플러스 2K라는 것은 2분의 I의 100제곱 플러스 2K 제곱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네 둘이 같아. 왜냐면 얘네 둘이 같은데 K가 1, 2, 3, 4부터 49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K가 4의 배수가 되면 얘네가 1이 되는 거고 그치? K가 4의 배수된다. 미안해. K가 짝수이면 여기 지수가 4의 배수가 돼. 그치? 그래서 둘이 같아져.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이면 100-2K 100 플러스 2K라는 값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짝수가 돼버려. 응?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이때 K가 홀수이면 100-2K와 100 플러스 2K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야. 그리고 K가 짝수이면 100-2K와 100 플러스 2K는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I의 100-2K가 제곱이 100 플러스 2K 제곱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같아져서 4의 배수가 되면 I의 100-2K 제곱과 I의 100 플러스 2K 제곱이 1로서 같아져. 그래서 따라서 F의 100-2K와 F의 100 플러스 2K가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야.
자, 그래서 니은은 참이 돼. 자, 디귿은 위에다 써줄게. 자, 디귿은 기역에 의해 우리 기역을 반복하는 거거든. 계속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f의 n 곱하기 f의 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 또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 준식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50번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돼.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아닌가? 아닌가? 맞지? 맞아. 맞아. 잠깐만. 아닌가 진짜? 1, 2, 2, 3이네? 1, 2, 3, 4, 5, 6이 아니었고? 아닌가? 얘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이따 50개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1부터 99까지 해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99개가 나오는구나. 요게 틀렸네. 99개가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99. 기역에 의해가 아니고 기역 니은에 의해 그래야 되겠구나. 15번. 쟤 뭐야? 양수. 자, 15번 해도 돼? 자, 15번을 봅시다. 양수라 그랬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우리 얘는, 우리 어떻게 돼? 루트 A1 곱하기 루트 A2 곱하기 루트 A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루트 A10 곱하기 마이너스 i에 10제곱 하면 되지. 마이너스 i 플러스 i에 10제곱 해주면 되지. 그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마이너스 i로 빼낼 수 있어. 그러면 루트 A1, A2 점점점에서 A10까지 곱한 거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16번.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XY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와 Y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루트 X 곱하기 우리가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마이너스 루트 XY가 되는 경우는 언제였어? 둘 다 음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치?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둘이 곱한 건 곱한 거다 라고 했어. 그래서 기억은 맞아. 얘는 뭐야? 니은은 자 x-y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y-x는 양수야. 그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x는 음수고 마이너스 x는 양수다. 그래서 우리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합쳤어. x-y분의 y-x로 합치면 자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두 번째 것도 루트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주면 얘도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야. 니은이 잘못됐네. 그치?
자, 우리 디귿을 살펴봅시다. 디귿 0이 아닌 실수라고 주어졌구나 문제에서. 자, 루트 x, 루트 y가 마이너스 루트 x y가 됐다는 얘기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란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x 곱하기 루트 x라는 것은 마이너스 x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의 루트 x 제곱이 되는 거지. x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x냐? 그럼 마이너스의 절대값 x가 되는데 뭐지? x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x로 나와. 그치? 근데 우리 루트 y는 뭐야? 루트 마이너스 y의 i라고 써볼 수 있겠어? 근데 마이너스 y는 양수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y의 i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되겠어? 우리 켤레복소수는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y i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y가 된 거야. 루트 y가 자체가 허수야, 허수, 그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참.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아이 헷갈린다, 그지? 이런 게 많이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수학의 셈 전에 2차 방정식 처음에 개념만 좀 설명하다 끝났지, 그지? 얼른 다녀오세요. 야, 불만 있으면 얘기해. 자, 오늘 할 거는 필수 예제 2번까지 그때 했고, 여기 유제 질문은 다음에 좀 받을게, 같이. 오늘은 판별식을 좀 해야 돼. 자, 판별식 얘기를 할 건데, 찬영이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그지? 너희들이 판별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었어, 그지?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그냥 2a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어떻게 배웠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배웠을까, 그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뭐라고 배웠어? 중근 이렇게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칸이 왜 이러냐? 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배웠어? 근이 없다라고 배웠어, 그지?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그런 거야. 근데 왜 근이 없다 그랬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 허근이라는 거지. 실수인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허수까지 배웠어. 허수까지. 그래서 얘 근의 공식이잖아, 그지? 근의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2차 방정식이 좀 주어지고 있는데 먼저 기역에 대한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
얘는 1에다가 루트 2를 더하고 루트 2를 빼고 있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실수인 근이 나왔어. 근데 니은을 구해봤더니 1이라는 우리 중근이 나온 걸 알 수 있어. 세 번째 식을 구해봤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나와버리네. 이건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지. 우리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근호 안에 음수가 나왔어요. 얘는 근이 없는 거예요. 라고 했겠지. 그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루트 마이너스 8을 2 루트 2i로 이제 2 루트 2i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허수인 근이다 그래서 허근이라 그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실근, 얘를 허근. 그치? 겹치는 근을 중근. 완전 제곱식은 0에서 나오는 겹쳐서 나오는 근을 중근. 근데 이건 실수인 중근. 허수인 중근도 있나요? 뭐야? x-i의 제곱은 0하면 x는 i 이러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싫어? 싫어. 야, 근데 뭐 그런 거 잘 안 나와. 보자. 그래서 이런 걸 허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 이 근호 안에 요 값이 근호 안에 이 값이 이렇게 지금처럼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들이 다르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b제곱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 판별식이라 그래. 얘 부호만 알아도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우리 D라고 쓴다. 디스크리미넌트래. 이게 판별식, 판별하다 뭐 그런 뜻에서 온 걸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D라고 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ABC가 꼭 실수라는 말은 쓰지를 않았어. 왜 그랬어? 실수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상수 ABC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실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이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판별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 중근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판별식이 실수.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에 허수가 만약에 섞이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실근을 가질 수 있나요? 실근하고 허근하고 막 이렇게 섞여 나와 막. 그래서 딱 의미가 있는 건 뭐라고? 그럼 판별식이 0인데도 선생님 그럼 막 0보다 작은데도 실근이 나올 수 있나요? 나와. 나온다.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판별식을 쓸 의미가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의미가 있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우리 짝의 근의 공식도 있었지, 그지? 짝의 근의 공식 근호 안에는 뭐가 있냐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어.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4로 나눈 값이야.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4로 나눈 값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d를 4로 나눴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밖에 안 바뀌어?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도 똑같은 판별식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4분의 d라고 써.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 근데 아마 너희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쓸 거야. 나도 이러고 쓸 거야. 4분의 d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이게 짝수네. 그럼 우리 4분의 d라는 거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이니까 0보다 작네.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판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의 활용 이러고 돼 있는데 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중근을 가질 땐 특히나 중근을 가질 땐 0이어야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원본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판별식은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할 거다.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거야. 여기서도 그렇고 저 뒤에 가서 2차 부등식 할 때도 그럴 거고 절대 부등식 할 때도 그럴 거고 굉장히 많이 쓸 거야. 판별식은 거기에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2차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쓰일 거고 어쨌든 교점의 개수 뭐 실근의 개수 하면 다 판별식이야. 그럼 선생님 고1만 지나면 안 쓰나요? 아니요. 고2, 고3 계속 쓸 거야. 수능에도 나오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니까 판별식 성질을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건데 잘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얘가 실근을 갖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게 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찾아주고 싶다. 요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준상아 중학교 과정에서 너희들이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뭐 했어? 너희들이 만약에 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돼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배웠어? 여기 상수항이 1창 개수의 얼마야? 절반에 제곱이 되면 된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다 못 쓰면 돼. 판별식이 얼마가 되라고? 0이 되면 되는 거야. 요걸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2차항 계수가 꼭 1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판별식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의 제곱은 알아야 돼. 왜? 뭐 때문에? 2차 함수라든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표준형 고치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너희들이 공통수학 2 진행을 할 때 저 뒤에 공통수학 2 처음에 원의 방정식이란 걸 배울 거야. 그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 표준형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이 여기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어. 완전 제곱식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절반의 제곱은 계속 필요해. 절반의 제곱은. 준상이 큰일 났어. 준수야, 쟤 밤에 자냐? 얼마나 자? 서로 방 따로 써? 네가 먼저 잠들어서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뒤에 또 똑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희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3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정리를 해줘. 근데 1차항 계수가 짝수가 아니라서 얘는 4분의 d는 못 쓰고 우리 판별식이 b제곱 3제곱 마이너스 4ac 해갖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됐어. 그지? 정리가 됐어.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라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라고 그랬더니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두 번째 중근을 가지라고 판별식이 0이 되라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이 되라고 따라서 k는 4분의 9가 되라고 3번은 서로 다른 두억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작으라고 그럼 k는 4분의 9보다 크면 된다 라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지? 이거야. 별 내용은 없어. 밑에도 똑같아. 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얘네 둘 다 중근을 가진다 그랬네. 그러면 우리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1의 우리 판별식 우리 D1이라고 하자.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라고. 그럼 전개해서 정리.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8a 플러스 20은 0.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 그럼 어떻게 돼? 3, 7에 21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a-3, a-7은 0이니까 a는 3 또는 7이 나왔어. 자, 2의 판별식. 우리 얘 d2가 0이 된다고 하자. 얘도 어떻게 돼야 돼? b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2, 8, 8, 8에 64는 0 이렇게 나오네. 완전 제곱은 상수 이렇게 하겠어. a 플러스 1이 64 제곱이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 또는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모두 중근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우리 7이 답이 되겠네. 그지? 따라서 a는 7이 돼야 되겠더라 라는 거야. 별거 없지?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 이런 거 중학교 때도 했어. 그지? 중학교 문제에서도. 자, 5번을 봅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5번 같은 요런 게 나와. 1번, 뭐 2번 요런 거. 자, 1번을 봤어. 1번을 봤더니 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지래. 그지? 자, 1차 계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4분의 d를 해볼 거야. 1번 우리 4분의 d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 k-의 a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k에 대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항등식이 되란 얘기야. 항등식 성질을 여기서 또 쓰게 나와.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전개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전개했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자, k제곱은 소거 될 거고 1창은 마이너스 2ak 밖에 없네. a제곱도 소거 될 거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a도 0이고 b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b는 1이 나왔어. 그치? 자, 이 말을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문을 가져라 그러면 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요 방정식이 아니지 이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놓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잘 기억을 해두고 2번은 자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풀이를 써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턱대고 판별식이라고 쓰면 안 돼. 판별식은 2차 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2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 d제곱 3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8배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전개 자,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은 0?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 3, 5, 5의 마이너스 야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5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지? 그때 완전 제곱식을 뭐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구하고 5일 때 구하고 하면 되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아, 근각계수 관계도 하고 싶은데. 너희들 그 3학년 1학기 거 배울 때 지금 현행 과정에서 지금 배울 때 2차 방정식 다 했지? 아니야? 하고 있어? 근해 공식 했어? 아직 2차 방정식 활용은 안 들어갔고? 활용도 하고 있어? 근각계수 관계 나왔나? 이게 3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근각계수 관계가 좀 빠져 있거든? 너희들 지금 배우는 책에서, 그러니까 심화책 같은 경우는 근각계수 관계가 다 소개가 되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I반도 있고 R반도 있고 막 이래서 근각계수 관계 배운 적이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배웠으면 이게 좀 훅 갈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자 보자. 그래도 봐야 돼. 어차피 해야 돼. 우리 2월 달에 설 연휴도 있고 막 이래서 우리 설 연휴 때 이 2번이나 빠져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그래서 진도를 후닥후닥 해야 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직접 구해서 두 근을 합하고 곱하고 하지 않더라도 계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자 봐봐. 우리 실제로 우리 근의 공식 근을 구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됐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는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고 나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쪽을 알파라고 뒀고 마이너스 쪽을 좀 베타라고 뒀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봤어. 얘네들을 더해보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랑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b 이게 소거돼 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 배운 것 같지. 그지? 자, 얘네 실제로 곱하면 우리 합차가 돼. 분자는 합차가 된다. 그래서 분모 4a 제곱에 합차 b 제곱에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그래서 b제곱이 소거가 되고 4a를 약분해버리면 a분의 c가 나온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a분의 c라고 구할 수가 있어. 이거는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야. 항상 성립을 한다. 그런데 자, 두 근의 곱이 있으면 뭐도 있으면 좋겠어? 두 근의 차도 있으면 좋겠지. 그지? 두 근의 차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 허근이 나오면 차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냥 두 근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지만 두 근의 차라는 건 구할 수 있어. 없어. 허수는. 왜 그럴까? 실수에서 너희들 서로 다른 두 실수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그렇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근데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허수의 절대값도 없다 그러면은 좀 거시기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이공계열이나 수학적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 복소수의 절대값을 정의를 하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의 이제 절대값을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정의하기는 하거든. 하기는 하는데 이건 너희들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는 배우는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어쨌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허수의 차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근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자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 우리 두 근의 차 좀 옆에다 적어줘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근의 차니까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절대값이야.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선생님 이건 뭐 짝의 근의 공식 그런 거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알지? 오른쪽에 있냐? 차. 두 근의 차 있네.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었네. 이런. 자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실근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그지? 실근이란 말이 있어야 돼. 실근이 없으면 우리가 차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여기 참고 있지, 참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을 이해해서 구한 다음에 우리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양의 제곱근을 찾아주면 돼. 양의 제곱근을. 자 그런데 우리 원래 선생님은 솔직히는 근과 계수 관계를 저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2차 방정식 작성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자 봐봐. 우리 자 여기는 예를 들은 게 지금 2와 3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2하고 3이 근이 나오려면 x-2, x-3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은 0꼴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 그지? 그리고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곱하기 1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전개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여기도 이게 나왔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알파, x-베타는 0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 식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우리가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랑 쌤쌤이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2차항 개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전체다 뭐만 곱해주면 돼? a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랑 뭐랑 같은 거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항 개수끼리 비교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 1차항 개수끼리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가 돼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a는 0이 아니거든. 2차항의 개수라서. 그 다음에 우리 상수항을 봤더니 a 알파 베타가 c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a분의 c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편한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의 합, 곱 이렇게 해볼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할 거거든. 그때 세 근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할 건데 그때는 우리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선생님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나요? 아니 있어. 있는데 안 배워 너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선생님은 배웠나요? 대학교 가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이렇게 해서 유도해내는 겁니다 하고 딱 설명 한번 듣고 말았어. 그래서 나도 까먹었어.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거야. 나올 거다. 4차 방정식은 없나요? 있어. 4차 방정식도. 근데 근의 공식이라기보다는 풀이 방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것도 배우겠어? 안 배워. 3차도 안 배우는데. 그럼 3,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나요? 우리 뒤에서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푸는 방법만 나오겠어? 오로지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온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인수분해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도 3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워. 그때 그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배울 거야. 요 방법으로 이게 배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어? 그럼 x 마이너스의 2 플러스 i, x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i는 0 해놓고 이걸 전개를 하려면 불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을 합한 값과 얘네 둘을 곱한 값을 구해서 우리 합은 어떻게 해야 돼? 합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부호가 반대로. 곱은 부호가 그대로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2차 함계수가 1이 아니고 a다 그러면 전체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a만 곱해주면 돼. 이렇게.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지. 자, 예를 들어 놓은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얘는 0이라고 두고서 근해 공식해서 두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네 둘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가로치고서. 그리고 정리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실근도 안 나와.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라 그래. 그러면 얘는 0으로 놓고서 근해 공식 구해보면 허근이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에 1 플러스 i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i 해갖고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은 뭐만 하면 돼?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인수분해 하면 돼. 우리 이렇게 굳이 근해 공식까지 써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라는 조건이 달리거나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라는 조건이 달릴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나오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그래서 요건 간단하니까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얘 플러스였고 얘 마이너스였네, 그지?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니지, 세미나가 있다.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 빼먹을 뻔했다. 켤레근이라는 말이 나온다. 켤레근. 자,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일 때 조건이 되게 중요해. 이 조건 없으면 이거 쓸 수 없어.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나왔어. 루트 p가 무리수야. mn은 유리수고. 이렇게 나오면 m-n 루트 p도 다른 한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무리수 쪽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그지? 앞뒤는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두 수를 우리 켤레수 관계라고 좀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둘이 켤레근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A, B, C가 실수일 때야. 요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데, 자, 그랬을 때 허근이 나왔어. m 플러스 ni가 하나의 근이 된다 그러면은 얘의 켤레 복소수인 m-ni도 또 근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켤레근 성질이야. 이 켤레근 성질은 굉장히 유용해. 너무나도 유용하다. 근데 단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이 조건 없으면 쓸 수 없어. 못 써. 선생님,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는데 무리수 이 근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안 나와. 심지어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는데 허근이 나왔어. 그럼 다른 학원이 이게 될 보장이 있어? 아니야, 없어. 허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증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근해 공식으로 증명을 해놨구나. 왜 뭐 이렇게 증명해? 근데 저기 뭐야 알파를 이거고 베타를 이거라고 알파를 얘라고 하면 이거 그냥 주저리 쓰기 싫어갖고 그냥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유리수 상등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있었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우리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뭐였어?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랑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됐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되지, 그지? 근데 얘도 조건이 뭐가 들어가? A, B, C, D가 뭐여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무리수에서도 그래. 무리수에서도 A, B, C, D가 유리수야. 그리고 루트 P가 무리수야. 그러면은 A 플러스 B 루트 P가 C 플러스 D 루트 P랑 서로 같을 조건이 뭐야?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 조건 때문에 이 켤레근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이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도 여기 나오지. 켤레근 성질을 이용할 때는 먼저 개수 조건이 맞는지부터 꼭 확인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끝까지는 다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자 우리 저기 뭐야 근각계수 관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한번 해봐야지. 자 보자. 지금 봤더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우리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3이 나와.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치? 그래서 더한 거 곱한 거 나오니까 또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쭉 나와.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그 공식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 인수분해 또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공식도 연습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1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요렇게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9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서 13이 되겠네. 우리 2번도 우리 그 전에 다 했던 거야.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어떻게 했어? 통분했어, 그지?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됐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분자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까지 해준 다음에 우리 대입해줬어. 얼마였지? 마이너스 2분의 13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되겠네, 그지? 3번은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뭐였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어, 그지? 그리고 대입 3세제곱 하니까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27 더하기 얼마? 18이야? 그러면 45 하면 되겠네. 4번은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아까 차 공식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값이라 그랬어, 그지? 실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얘는 실근에 갔기는 해. 그것도 하나 팁을 알려줄까? 이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것도 부호도 서로 다른.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네 둘의 부호가 항상 다른 거는 아니야.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면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그냥 우리 차구하는 공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고 뭐 이용해 보란 얘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좀 이용해 보란 얘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할 거니까 얼마야? 9 플러스 8이야? 17이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떻게 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둘 다 된다. 알파가 더 큰 근인지 베타가 더 큰 근인지 몰라서 둘 다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건 단순하게 우리 이런 거 연습해 본 거고 7번처럼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8번처럼 9번처럼 12번처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막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7번까지만 해보자. 자, 두 근의 비가 2대 3 그랬어. 그러면 1번 우리 두 근을 뭐라고 둘래? 두 근을 뭐라고 더해야겠어?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고서 근과 관계 쓰는 거야.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알파 플러스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5k가 나와. 그 다음에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a분의 c 해서 12가 나오는 거야. 이거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k는 알파가 될 거고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알파 제곱이 얼마야? 2. 그러면 k 제곱이 2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야. 그럼 2번은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네. 그럼 큰 근을 알파로 둘래? 작은 근을 알파로 둘래? 난 작은 근을 알파로 두는 걸 좋아하거든. 마이너스 붙는 게 싫어서. 자, 그래서 두 근을 우리 알파 플러스 이 선생님 저는 큰 근을 알파로 두는 게 좋아요. 그 큰 근을 알파로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2와 알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 우리 여기도 근계수 관계 쓰는 거야.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m이야. 그러면 알파에 알파 플러스 2를 곱한 게 a분의 c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야. 그치? 자, m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렇지, 연립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1번식의 m이 2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에서 m이 뭐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지? 맞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입법 2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 두고서 알파를 먼저 구하는 거야. 2항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5는 0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5가 나와. 마이너스 1이면 m은 얼마야? 0이네. 5면 얼마야? 12네. 그치? 틀렸어. 뭐 틀렸어? 그러네. 부호 틀렸어. 에이.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5야? 그럼 알파가 1이면 m은 얼마야? 4네. 알파가 마이너스 5면 m은 얼마야? 마이너스 8이네. 이제 맞았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오늘이 며칠이야? 1월 30일이지. 오늘 과제는 우리 수학의 셈이 우리 155까지 만 일단 내줄게. 왜냐면 너희들 우리 월요일날 볼 거야. 우리 저기 총괄평가 볼 거야. 월요일날 총괄평가 볼 건데 우리 총괄평가가 복소수 범위까지 1단원에서 4단원까지 낼 거야. 1단원에서 4단원까지 20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단원평가
보다 쉬우면 쉬웠지 어렵지는 않아. 쉬우면 쉬웠지. 그러니까는 너희들 이 책 기본 예제 유제 연습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쭉 다시 복습하고 공부해 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야. 어렵지 않아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주말 동안에 꼭 좀 복습을 해오고 공부해오고 점수가 안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알겠지? 자 주말 동안에 열심히 잘해옵시다.